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중견 정치인들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 총선의 판도를 흔들지, 이선 후퇴하게 될지 지역 민심의 선택이 관심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총선 출마를 놓고 가장 주목받는 중견 정치인 중 한 명은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활발한 방송 활동과 논평으로 현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는 박 전 원장은 이달 들어 광주에서만 두 번째 강연을 열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목포나 고향인 해남, 완도, 진도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로 대신하며 출마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정치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육선 의원 출신인 천정배 전 장관도 일찌감치 표밭갈이를 하며 지역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양향자 의원이 탈당한 광주 서구 을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직접 링에 오르는 대신 정치적 멘토를 자처하며 입지자들에 대한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환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주 동남갑 지역 출마가 유력한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을 과거 함께 일한 인연으로 돕고 있습니다. 중견 정치인들의 이딴 등판은 호남의 정치력 부재와 중앙정치 존재감 약화가 동력이 됐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해석입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텃밭에서 화려한 복귀를 노리는 중견 정치인들. 호남 정치 회복의 중심이 될지 퇴장의 무대가 될지는 지역 민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남구청이 최근 3급으로 자체 승진 의결한 이현 전 남구자치행정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남구가 광주시로 발령낸 부구청장을 시로 복귀시키지 않으면서 승진 인사 요인을 가로챈 것이라며 인사교류 협약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018년 인사적체 해소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인사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는데요. 미얀마 민주화를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연대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선 미얀마 국민들. 군부의 폭력도 시민의 저항도 1980년 5월 광주와 닮았습니다. 이후 광주에서는 미얀마 광주연대가 결성되는 등 연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옷부터 동화책, 크레파스까지 시민단체와 광주시, 구청 자원봉사센터가 미얀마 아이들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내주시고 일반 봉사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었던 자녀들이 사용했었던 이런 학용품들, 그리고 저희랑 관계 맺고 있던 문구점 이런 데서도. 지난해에도 2번에 걸쳐 기부 물품 2톤을 전달했는데 추가로 드는 물류비 수백만 원의 위험 부담도 큽니다. 물품을 다시 이렇게 깊숙한 그 분쟁 지역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야 되는데 여기가 이 과정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물건을 뺏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태국 국경지대에서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활동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연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생각해서 우리를 힘내야겠다, 그런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 쿠데타 2년, 고립의 아픔을 아는 광주가 연대에 손길을 보내며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념재단은 국내 미얀마 민주화 세력을 감시 위협하는 미얀마 무관부 실태를 파악하고 폐쇄할 것과 미얀마 민주 세력의 임시정부격인 민족통합정부를 공식 인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군부 장기 집권을 위한 부당한 선거 계획 철회를 미얀마 군부에 요구하면서 유엔과 아세안 등 국제사회가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순 사건 유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1년 동안 진행된 피해 신고가 저조하다며 접수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고생 2명이 새벽 시간대 광양의 한 금은방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또 다른 금은방에서도 귀금속을 훔치려다 실패했는데요. 경찰은 공범 등 4명을 붙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대 광양의 한 금은방 앞입니다. 마스크를 쓴 10대 청소년 2명이 걸어오더니 공구로 금은방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칩니다. 유리창이 깨지자 곧바로 침입한 이들은 1분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납니다. 2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콩콩 문 소리가 나서 2층에서 내려오니까는 얘들이 저리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찻집에서 사람들이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신고하고. 어제 새벽 2시 반쯤 15살 A군 등 2명이 광양시 중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6천만 원어치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절도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처럼 상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무인 가게도 바로 옆에 있었지만 범인들은 새벽 시간을 틈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대들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금은방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가 보안 장치를 뚫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놀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고등학생들이 그랬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경찰은 금은방에 침입한 2명과 공범 등 4명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용의자들이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 정도 되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다른 용의자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교통량이 많지만 도시철도가 놓이지 않은 광주 백운광장과 농성역 구간 등의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이른바 BRT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종합계획에는 2025년 이후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과제로 광주 백운광장에서 농성역을 거쳐 양산동 인근까지 10.3km 구간에 361억 원을 들여 BRT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BRT 개발 계획을 세우고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291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029가구로 전달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주택 매매는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광주 8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가량 줄었고 전남도 1,226건에 그쳐 전년 동기와 비교해 47% 감소했습니다. 부당해고 논란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순천만 자벌드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순천만 자벌드 노사는 그제 오후부터 어제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해고자 복직과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합의안에 서명하고 오는 6일부터 자벌드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입장문을 내고 자벌드가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모두의 역량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전라남도가 도민 모두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난방비 폭탄과 에너지 대란으로 도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중앙정부 정책 도입과 무관하게 모든 도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는 예산은 1,800억 원 정도로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보다는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6도로 포근했던 어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점점 더 대기가 메마르면서 건조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영광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7도, 광양 9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도, 해남 5도, 강진 6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도에서 3도 사이로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토요일부터는 다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